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다음 달부터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마트 근로자 측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농촌에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줄어들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05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줄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 단속에 드론이 활용되면서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AI 시스템까지 도입돼 드론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영동과 단양을 잇는 충북 종단 열차가 운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유일한 직통 열차가 없어질까 걱정했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았던 청주 지역 대형마트가 다음 달부터는 같은 주 수요일에 영업을 쉬게 됩니다. 유통 환경이 변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청주시가 전국 두 번째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 건데요.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남은 과제도 적진 않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청주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이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지난 2월 이범석 청주시장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평일 변경안을 발표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청주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들의 편익 때문입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것인 만큼 변화된 유통 환경에 맞게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일요일로 잡았던 이유도 그게 전통시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시장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상황 자체가 좀 바뀌었다. 하지만 마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제도이자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제외한 일방적 행정이라는 겁니다. 건강권, 휴식권 보호가 그 목적 중 하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법대로 안 하시고 그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십니까? 지난달 청주시와 청주시 전통시장협의회, 충북 청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 협회가 체결한 상생발전협약이 얼마나 내실 있게 현실화되느냐도 관건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그 조직력이라든지 판매 전략 그런 것들을 전통시장에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상생협약안을 저희들도 계속 요구할 거고.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청주 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43곳은 다음 달 10일 첫 평일 의무 휴업일을 시행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지역의 모처럼 4개의 아파트 단지가 사실상 동시에 분양 일정에 돌입하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주는 유독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분양 가격이 껑충 뛴 데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440세대를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평균 경쟁률 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공급 물량이 워낙 적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일반 공급 633세대 모집에 2,4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해당 단지들의 분양가가 저렴한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청주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현재 청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170여 세대를 기록 중이지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에서는 미분양 세대가 없습니다. 청주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7개월 만에 최소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4개 단지 2,800여 세대가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물량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유상 옵션 품목을 늘려 실질적인 분양가 부담이 커진 점도 청약 수요자들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청주의 높은 청약 열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금리에 따라서
아무래도 좌우가 되겠죠. 청주 지역 분양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반면 조정지역 해제로 1순위 요건이 완화되면서 청약 경쟁률에 가수요가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세종은 급격히 회복 중인 반면 충북은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충북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3.3으로 한 달 전 82.4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밑돌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걸 의미합니다. 반면 세종시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가량 급증한 91을 기록하며 매수 심리 회복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군 입대를 대신해 복무할 공중보건이 205명이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복무 만료자에 비해 새로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적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3,200여 명이 살고 있는 옥천군 동이면의 보건지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고 약도 제조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일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뇨, 혈압약, 고지혈 이런 건 이제 여기서 다 먹고 가찬 데로 오나. 읍내는 또 멀어요. 이제 버스 타고든 4, 50분 타고 가야 돼. 보건소가 저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다른 보건지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진료 시간이지만 환자도 의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상주해왔던 공중보건의가 지난달 하순에 복무를 마쳤는데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순회 진료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2명이라던 걸 1명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근무 업무량은 늘어날 거고 한 2배에서 2.5배? 특히 이원은 그 환자분이 제일 많은 곳이라서. 올해 충북 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205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줄었습니다. 특히 한의과나 치과보다 내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의과 상황이 심각한데 최근 5년 사이 125명에서 7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의대 입학생 가운데 여학생이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여성 의사 비율이 많아진 데다 복무 기간이 3년인 공중보건의 대신 1년 6개월인 현역병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농촌 지역 의료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 한 해 고속도로에선 6,000대가 넘는 차량이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드론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단속 카메라가 눈에 띄지 않아도 방심해선 안 되는 건데 이젠 AI 시스템까지 도입돼 드론을 통한 감시망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상공에서 촬영 중인 드론이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잡아냅니다. 지정 차로를 위반하거나 화물 적재가 불량한 차량,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까지 찾아냅니다. 이렇게 촬영된 자료는 경찰로 넘어가고 해당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 단속에 활용된 드론만 324대, 2017년 1,700건에 불과했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6,759건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도 1,6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충북 관내고속도로에서도 500명 가까운 운전자가 드론의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 안전으로 해서 좀 불편하도록 꼭 지킬 수 있도록 단속하는 건 나쁘다고 보지 않는. 이런 가운데 AI 자동 적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단속은 더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촬영된 영상을 사람이 직접 분석했다면 이제는 AI 기술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자동으로 적발되다 보니까 단속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단속 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속도로 교통단속에는 현재 320여 대의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조만간 50대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어디서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첨단 장비와 신기술을 접목한 하늘의 감시망이 정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하늘이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순찰차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기준치인 1을 다시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충북 지역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1로 코로나19 유행이 완만하게 확산 중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도내 신규 확진자는 1,700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기간보다 267명 증가했습니다. 존폐 기로에 놓였던 충북 영동과 단양을 잇는 충북 종단 열차가 운행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세운 게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데요.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영동과 단양을 한 번에 잇는 충북 종단 열차. 영동 단양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14년 충청북도가 코레일과 협의해 신설한 노선입니다. 코레일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아 미치는 장사이다 보니 충청북도가 해마다 16억 원을 보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종단열차 이용률이 급감했고 충청북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매일 하루 4차례 운행하던 종단열차는 다음 달부터 운행이 중단될 처지였습니다. 중단 소식에 영동과 단양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진보다리 들고 옛날처럼 해가 다니시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생각이고. 충청북도가 결국 지역 의견을 반영해 종단열차 운행 중단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16억 원을 추경으로 다시 세웠는데 오늘 도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종단열차가 도민의 출퇴근이라든지 도시간 이동 후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유일한 직통열차가 없어질까 걱정했던 주민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고향 올 때 자주 이용해요. 다행이죠. 여기 올 방법이 막 한 번에 오는 방법이 기차밖에 거의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중간에 갈아타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데. 예산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충청북도는 예산을 다시 세운 만큼 도심 간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이용객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도정사상 처음으로 탄소 중립 의지를 담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와 도내 10개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후년까지 267억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37% 이상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정부의 유보 통합 추진 정책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는 유보 통합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지만 유보 통합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진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충북교육청 자연과학교육원이 과학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총 2,00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선 국내외 과학자 11명을 테마로 한 과학 원리 이해와 각종 체험 행사, 버스킹 공연이 열렸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영동군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건현 교육감과 정영철 군수가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영동군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온마을 배움터 조성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중국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경기 시흥 지역을 거점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10명을 검거해 그중 6명을 구속한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과 형사들에 대한 특진과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마약 총책 검거 유공으로 최성찬 경장이 경사로 특별 승진했고 안현민 형사 3팀장에겐 경찰청장 표창과 수사비가, 유재환 경위에게는 충북경찰청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충주시가 수안보 온천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지난 2월 발견한 17번째 온천공의 개발이 최근에 끝나면서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00m의 온천수 관로와 배수지 2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천수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공중 보건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농촌에서의 좋은 의료는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의료진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공중 보건의마저 제대로 수급이 안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CJ 예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